반에 맞힌다니까 또 생생해졌네. 자, 385페이지 맨 위에 양괄호 3번. 건저당권 소멸 청구. 얼마를 갚아야 건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 A라는 사람이 건저당권을 3월 1일 날 잡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채무자는 갑인데 갑 다시 토지다. 이 사람이 뭐요? 물상보증인. 이렇게. 그러면 저당으로 잡혀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갑 투다씨가 전세권을 잡았다. 이분을 뭐라 했더라? 제3취득자. 그림만 조금 바꾸면은 이래 된다. 개념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렇지. 자, 채무자 아닌 설정자를 물상보증인. 자,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후순위로 사용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 자, 그러면 총 채권은 11억인데 최고액은 10억이야. 얼마를 갚아야 건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갑이 채무자 겸 설정자일 때는 다 갚아야 됩니다. 11억을 다 갚아야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할 수도 있죠, 그죠? 그때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도 된다. 이렇게. 자, 채무자 겸 설정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소멸 청구.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끝. 됐다. 자, 계약법, 계약 성립만 좀 볼게요. 앞에는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고. 자, 402페이지 넘어갑니다. 402페이지. 자, 계약의 성립이 있네요. 계약의 성립. 자, 우선 계약법은 10문제가 나오거든요. 총론에서 5문제, 강론에서 5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강론은 매매, 교환, 임대차. 여러분이 시험 되면은 이 세 개를 중개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은 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서 5문제. 자, 총론에는 첫째, 계약의 성립. 두 번째는 성립이 되면은 효력. 효력의 소멸. 이 소멸을 해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험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서 한 2문제 내지 3문제 많이 나올 때 여기는 주로 1문제, 여기도 주로 1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떤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느냐?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고 불합의가 있으면 불성립합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이제 불합의가 있어가지고 불성립이 되면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소가 안 돼요. 취소는 성립을 전제로 하거든요. 성립된 계약을 취소한다. 이래 됩니다.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면 취소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합의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가 있고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습니다. 자, 값이 100만원에 팔겠다 했는데 90만원에 샀게. 요거는 의식적 불합의. 값은 100달러에 팔게 했는데, 그죠? 100달러. US 달러로 100달러로 판다 했는데, 을이란 사람은 HK 달러로 100달러 사겠다. US 달러하고 HK 달러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무의식적 불합의. 이렇게 부릅니다. US가 뭐, 미국, HK는 홍콩, 응? 그런 거. 요거를 다른 말로 안불합의. 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는 뭐랄까? 뭐라기는 모른 불합이지. 모른 불합의. 안불합의, 모른 불합의. 근데 사실은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제가 쓰기는 썼는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불합의만 되면은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불합의가 되면은 무조건 취소는 안 된다. 그 하나를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계약의 성립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예를 제가 많이 들어줬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화장품 회사입니다. 을이라는 여자에게 원래 이게 이제 10만원짜리인데 니한테만큼은 5만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습니다. 요렇게. 원래 얼마짜리인데? 10만원짜리인데. 그래서 틀림없이 사르라 보고 화장품을 줬습니다. 이렇게 넘겨줬다고. 자, 이때 을녀의 반응은 딱 세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 하나는 오케이. 전화를 해요. 무슨 소리고? 어? 무슨 전설의 고향 같나? 전설의 고향. 신음소리는 아니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가반대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겠습니다. 그거 오케이단 말이에요. 자, 오케이를 한글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응을 강조하느냐? 승낙이 되려 하면은 잔소리를 하면 안 돼. 뭐 좀에 깎아주면은 살게요. 이런 거는 승낙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이거를 법률용어로 승낙이라고 합니다. 승낙. 그러면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하죠. 이거를 합의로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을려가 성질이 급해. 생긴 것도 벌써 급하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갑한테 전화할 시간도 없어. 전화도 할 필요 없고 그냥 화장품을 받아가지고 뜯어가지고 얼굴에 발라붙다. 얼굴에 뭐 했다고? 발랐다. 자, 괄호 안을 채우세요. 괄호 안을 채우세요. 이제 됐다. 채워봤다. 응? 진짜의 저 의도를 모르겠다. 발랐다. 뭐로 발랐다? 팍 발랐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승낙의 의사 표시를 안 했잖아요. 행동으로 했잖아. 행동으로. 그럼 이거를 뭐라 하느냐? 승낙의 의사가 바르는 행동을 통해서 실현됐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의사실현이라고 합니다. 의사실현. 뭐라고? 의사실현. 쉽게 이야기하면 행동으로 승낙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게 더 많아요. 명시적으로 승낙 이거 잘 없어. 자, 여러분이 자판기 설치가 청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뭐합니까? 자판기 앞에 가가지고 승낙하겠습니다. 이래 안 하잖아. 뭐합니까? 그냥 동전 투입하잖아. 그럼 행동으로 승낙을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의사실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버스를 타, 지하철을 타. 그러면 지하철이나 버스는 청약을 하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승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통계약이, 운송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럼 여러분이 승낙하겠습니다. 이래 안 하잖아. 뭐합니까? 그럼 카드를 대거나 그냥 이래 버리잖아. 행동으로 승낙을 한다. 이걸 뭐라고? 의사실현. 자, 세 번째.
을 쪽에서도 5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을 쪽에서. 그럼 갑의 청약을 알고 하면은 이게 성락이 됩니다. 맞죠? 근데 갑의 청약을 모르고 우연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뭐가 돼버립니까? 청약이 되지. 그럼 갑도 청약했고 을도 청약했잖아요. 그럼 이 계약 성립이 되겠느냐? 자, 원래는 청약하고 성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청약만 2개 있어. 근데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5만 원에 팔겠다. 5만 원에 사겠다. 그래서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교차가 되면서 계약 성립이 가능하다. 읽어보시오. 교차 청약.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의 계약 성립 형태는 몇 가지다? 3가지. 청약과 성락, 청약과 의사 실현, 교차 청약. 자, 그럼 여기서 시험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언제 성립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언제 성립하느냐? 자, 우선은 성락으로 계약이 성립할 때는 반드시 나눠야 합니다. 대화자, 격지자 이렇게 나눠야 한다. 자, 여러분이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로 하는 사이다. 대화자일까요? 격지자일까요? 대화자. 바로 옆에는 앉아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뭐요? 격지자. 그래서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 개념이 아니고 시간 개념이다. 아시겠죠? 자, 대화자의 경우는, 그죠? 성락의 원칙이 도달시 아닙니까? 그죠? 성락의 도달시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원칙대로.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효력이 언제 생긴다고 했다? 도달시. 예, 성락의 도달시. 그런데 격지자는 특칙이 있단 말이에요. 특칙. 자, 특칙에 따라서 여기는 성락의 발신시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발신시.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혹시 격지자가 나오면 격분을 해가지고 발신시 이래 할까 싶어서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정신체력으로. 자, 물음이 격지자 간에 계약 성립 시기를 물을 수도 있고, 격지자 간에 성락의 효력 발생 시기, 격지자 간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음 자체가. 그 어떤 생각은 계속 뭐 격지자, 발신시 이렇게만 가르치니까 격지자만 뜨면은 흥분해가지고 발신시 해가지고 떨어져가 다시 온다. 뭐를 물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성락의 효력이 발생해야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원래. 그래,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언제 됩니까? 격지자 간의 성락의 효력은 언제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라고? 발신시.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격지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격지자 간의 청약의 효력, 요거는 도달시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뭐를 물었는지를 주의하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의사실현으로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의사실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있는 때.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얼굴에 발랐다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발랐을 때 성립한다고. 발랐을 때. 발랐다는 사실을 화장품 회사 갑이 알았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 성립한다고? 발랐을 때.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지, 그 사실을 청약자가 알았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교차 청약은 양청약 모두가 도달됐을 때 여기는 격지자, 대화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청약과 성락으로 들어가면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 사람에게.
뭐 버스 기사나 전철 기사가 여러 사람에게 청약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락은 어떻습니까? 청약을 해온 사람한테만 성락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특정인, 성락은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다.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고, 성락은 청약을 해온 그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청약했는데, 그럼 을은 누구에게 성락해야 됩니까? 갑에게. 갑이 을에게 청약했는데, 을이 지나가는 병에게 이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그래서 성락은 반드시 청약을 해온 사람에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 청약하고 구별되는 게 청약의 유인이라고 있습니다. 청약의 유인. 자, 저거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중고차를 하나 가지고 있다. 한 번은 을에게 500만 원에 팔겠다 이랬고, 한 번은 그냥 팔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게 청약입니까? 요게 청약이죠.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입니다. 청약의 유인은 추상적이야. 이렇게. 그럼 500에 팔겠다고 청약하면 을이 하면은 500의 매매가 성립돼 버려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팔겠다 이랬잖아요. 그럼 을이 해도 계약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없잖아요. 매매 대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겠다는 것은 을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뭐 한다 말입니까? 유인을 하지, 유인. 유인을 하면 을 쪽에서 500에 사겠다. 뭐 한다고? 청약을 하고, 그 청약에 대해서 갑이 오케이 하면은 계약이 성립한다고. 이렇게. 원리를 아시겠어요? 자, 갑이 유인했다. 을이 유인을 당해서 청약했다. 유인한 갑이 오케이 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뭐 할 것도 별로 없잖아. 그 청약은 구체적인 의사표시. 청약의 유인은 또 혹시 조금 세부적으로 나오면 청약은 구체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근데 청약의 유인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의사의 통지. 자,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인 의사표시, 청약의 유인은 추상적인 의사의 통지. 요렇게. 자, 의사의 통지는 요거는 외우세요. 요거를 이제 맨 처음에는 여러분이 배웠어. 지금 벌써 머리가 깨끗해서 축하해야 돼서 그렇지. 준법률행위랍니다. 뭐라고?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의 일종이다. 자, 사실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에 준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준법률행위.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X입니다. 뭐라고? 사실행위다. 그럼 준법률행위는 대표적인 게 의사의 통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첫째, 각종 최고, 거절, 조금 전에 한 청약의 유인,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통지 세 가지. 자, 의사의 통지는 몇 개라고? 3개. 각종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 요 세 가지를 의사의 통지랍니다.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선생님 의사의 통지만 들어갑니까? 관념의 통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외우지 말라고. 분류를 그렇게 한다고. 준법률행위는 2개 있다 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 거절, 청약의 유인. 요거는 나머지 기타 이래버리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눈빛 보니까 이제 마칠 때 됐는데 상에서 시계 본 사람도 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오면은 어디 합니까? 그러면 계약 성립을 조금 더 한답니다. 됐습니까? 계약 성립 끝내고 효력으로 넘어야 되는데 할 게 좀 남아 있다고. 근데 성립의 기초가 요거라고, 기초. 됐죠? 여러분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좀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오. 이게 8월달 정도 되면은 학생들이 100% 후회합니다.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개중에는 시험이 2달 연기돼서만 좋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야무치게 좀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고, 지금 다른 학원에는 스터디도 많이 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남아가지고 서너 명 모여서 이렇게 좀 같이 해보고 이런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자, 건강을 잘 하시고, 좀 내일도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